자, 법률행위로 와볼까요, 이제? 여기 분필 어디 갔어? 이거 나왔구나. 자, 법률행위. 이제 우리가 시험, 민법 총칙의 시험 대상이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붙으니까 사람의 행위겠죠, 뭐, 그죠?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인데, 매매 행위, 교환 행위, 임대차 행위, 이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법률행위라는 게. 이 전부 다 법령이에요, 이게. 뭔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름을 같이 붙이겠죠.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여기는 다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전부 다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의사표시라는 앞으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우리 배웠던 내용을 또 써먹고 이렇게 써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시간에 우리 배웠던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그림 그렸죠. 그 법률 사실. 제가 물었을 때 들었으면 고개라도 까딱거려 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제가 이렇게 맞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나? 갑자기 그냥 막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방 했던 법률 사실인 법률 의사표시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의사표시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임대차 계약은 청약 승낙 들어가죠. 교환 계약도 청약 승낙 들어가죠. 매매 계약도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이 반드시 들어있죠. 이렇게 법률 사실로서 한 개 한 개 중에 의사표시가 좌우지간에 한 개 이상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전부 다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약속이야 또. 법률행위 이렇게 하면 그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한 개 이상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다. 유언. 유언자가 유언을 했대요. 유언행위죠. 유언은 장래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남겨두는 자기 의도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뜻이죠. 그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보통 유언행위 이렇게 해요. 이 행위에는 유언하는 유언자가요, 자기 의사를 행위 안에 집어넣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 사람 혼자 하는 거야. 유언은 둘이 하는 게 아니지.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 한 개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야? 유언 행위를 하고 이 행위는 뭐예요? 법령이야. 유언도 법령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약속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사람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전부 다 뭐라 그런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렇게 약속.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법률 행위라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라는 요소는 법률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필수적 요소다. 그죠? 그 필수적 요소를 또 다른 말로 쓰면 뭐냐? 불가결적 요소라 그래요. 불가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령이라고 하면 안 돼. 사람 행위 중에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 우리 사람은 행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행위예요. 이 사람의 행위 중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 우리는?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행위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법령이 아닌 나머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행위.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사람의 행위 속에 말이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를 전부 다 법령이라 했고, 그럼 법령이 아닌 행위를 뭐라 그럴까? 이것도 정해야죠.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면 앞에다가요. 준자 집어넣어요. 준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준 법령은 아직 제가 강의 안 했어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령이.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안 나올 때도 많고, 나오면 제가 하라 그러는 거 하면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그래요. 제가 하라 그러면 하면 맞춰요. 그냥 눈 감고 콕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 법령이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반갈로 1번 의라는 제목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률행위라 하면 이게 개념이에요. 뜻이죠. 거기 보면 일어났죠.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같이. 소리 맞췄어요. 법령이라 하면 뒤부터요. 자, 시작.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요 두 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 줄 안에 민법 총칙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효과, 원하는 대로, 사람이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라는 법률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법률 행위라고 하려 그러면 의사표시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민법이란 것은요, 개개인 사이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개개인 사이에 적용되어서 그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민법입니다.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요. 그리고 이 의사를 실현하려 하는 그 사람을 도와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사적 자치라 그래요. 이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민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스스로 거래행위를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려고 만든 게 민법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이라 그래요. 이게 민법의 이념이에요. 민법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때요, 이 이념인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있어야겠죠. 그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저기 있는 법령이에요.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은 뭐냐? 수단은 법률행위다. 왜 법률행위가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여기에 이제 있어요. 핵심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령을 만들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개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가 스스로 알아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의사표시할 때 이 의사를 스스로 결심해서 표시하죠. 이때 이 의사결심을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뭐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 추구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이 보장해 주잖아요. 거기 양심의 자유는 뭐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의사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이 보장되죠. 그걸 외부에 표시하는 게, 표현하는 게 자유롭죠. 이것도 헌법이 보장해 주죠. 그것을 민법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재산 거래할 때, 신분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또 보장하는 거예요. 민법이.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이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그 내용을 실현하라는 거야. 그걸 민법이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헌법의 원리를 개개인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민법이에요. 재산권 거래해서 신분관계 맺는 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혼인관계는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자. 그래서 이게 의사 표시할 때요, 이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의사를 자유롭게 개개인이 다 정했죠? 그럼 표시행위도 뭐예요? 개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죠? 자유롭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법령에 되면 아까 보내 뭐랬어요? 법령에는 법률 효과를 실현한다 했죠. 원하는, 법령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줄 있었어요. 여러분 읽었던 내용에 거기 있어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인정한다 했잖아요. 효과가 뭐라 했어요? 아까 보네. 권리 의무를 했죠. 그럼 권리 의무는 재산관계, 신분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낸다. 누가 만들어요? 이 행위하는 사람이. 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률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개개인한테는, 우리 개개인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 법령의를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개인이 알아서 실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래 행위를 해 나간다는 것은 이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 자유가 원칙이에요. 이 법률 행위 자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의사 표시의 자유, 의사 결정의 자유. 이게 헌법에서 가면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보장되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게 자유롭게 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표시하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자유로우니까 법령에도 자유가 되겠죠. 법령이 자유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서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법률 행위를 잘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잘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의사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잘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의사 결정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의사 능력을 나중에 갖추셔야 돼요.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결정을 자유롭게 하면 그것이 의사표시 자유를 통해서, 법령의 자유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개개인이 자기 알아서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 민법이 최대한 보장해 주니까 사적 자치가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 자치 실현하는 것은 곧 법령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가로 2번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법령의 자유원칙을 선언해놨잖아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법령의 자유는요, 나중에 가면 계약 자유원칙으로 대표돼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목에만 줄 거 넣으면 되겠다, 그죠? 법령이 자유의 원칙의 보장, 이것을 통해서 뭘 한다 그랬죠? 사적 자치를 실현한다 했죠? 그게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의의 첫 번째 줄에. 사법의 근본 이념인 사적 자치를 법률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령이다. 그 한 줄이죠? 한 줄이 의미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페이지예요. 법령의와 의사표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제일 위에 제목에 법령의와 의사표시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뭐다? 요소이다. 그죠? 그죠? 법률행위의 요소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꼭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법령이 같은 건 아니죠. 의사표시가 법령이다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자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와 법령이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는 반드시 법령이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요, 법령에도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핵이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가 반갈로 2번에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의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을 볼래요? 의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세요.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법률 사실이다. 해놨죠? 이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여기에 보시면 사실, 법률 사실, 사실이고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의사표시를 딱 지정하는 말이에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해당되고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된다. 이 되겠죠? 요 단어가 딱 정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소로서 법률 요건이다 하면 틀려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사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 쓰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법령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지금 설명했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법령행위도 그 운명을 같이 해서 없어져 버린다. 응?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없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게 반갈로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가운데쯤 보면 법률행위를 이루는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났죠? 법률행위를 이루는 것이 의사표시고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 왜? 왜? 법률 효과 누가 만드는 거야? 법률 행위가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기는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법률 행위는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란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 개 이상이. 그것만 법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되겠다. 요거 한 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보실래요? (31페이지) 가면 양갈로 3번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어 있죠.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반갈로 1번과 반갈로 2번 두 가지 형태의 요건이 있어요. 그죠? 요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성립요건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효력요건 이렇게 하죠. 이 말의 의미를 또 이해해 두자. 법률행위의 요건. 자,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요건이 뭘까? 요소가 뭘까?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성립.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립되고 나면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이게 행위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존재하게 되겠죠. 존재한 이 행위의 효과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또 있어요. 이렇게 요건이요.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의미가요. 갖추면 이 행위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을 예를 든다면 콩깍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 땅콩도 좋고요. 그럼 요 외형을 이렇게 갖추는 것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이 안에 땅콩이 들어 있느냐,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있어야 이게 땅콩이 진짜.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이게 없으면 이거는 땅콩이 안 되죠. 콩이 없는 그냥 빈 껍질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바로 우리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 이렇게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법령의 요건에는 만들어지기 위한 요소가 필요하고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효과인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만 정리해요. 법률 행위라는 것은 행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행위 당사자라고 해요. 행위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래야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는 그냥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의도가 있어야 되죠. 그 의도를 뭐라 하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목적이라 그래요.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다. 행위가 되려 그러면 의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의도. 목적이 들어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의도가 밖으로 드러나야 행위로 나타나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이 의도인 목적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표시행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도인 목적을 의사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도표시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니까 용어를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존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일단 법률행위를 만들 수가 있다. 최소한. 그래서 법령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는 행위가 안 되니까 반드시 그 목적을 드러내는 표시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표시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최소한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언 한번 보세요. 유언행위. 유언을 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사람. 그러면 유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에요. 의도. 그 의도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유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시해야 되죠. 그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드디어 최소한 유언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죠. 그래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도 한번 볼까요? 매매 행위. 보통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보통 우리는 약정이라고도 해요. 매매 약정 이렇게 하기도 하죠. 매매 계약. 이 행위라면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행위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각각이요. 매도할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의도. 또 매수하는 사람 매수할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의도. 그런데 매도할 사람, 매수하는 사람이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는 매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상대방한테 야 내가 팔겠다라는 표시해야 되죠. 그래 내가 사겠다라는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드러내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 해요. 역시 뭐예요?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통적이죠. 공통적인 걸 민법에 배운다, 민법 총칙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최소한 법령의 껍데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밖에서 여기 법령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법령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요 존재하는 걸 뭐라 하냐?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립했다. 그러니까 존재, 성립 같은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이란 말로 붙이면 되겠네, 그죠? 용어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용어는요 아주 철저하게 거기에 딱딱 맞게끔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읽어보세요. 당사자 존재. 두 번째요 목적 존재. 세 번째요 의사표시의 존재. 존재. 바꾸면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묻지 않아요. 목적은 어떤 건지 묻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는 묻잖아요. 자주간 이 껍데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당사자 존재. 두 번째요? 목적. 세 번째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법령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유효란 말은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권리나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효력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사자라는 사람도 유효한 법령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 목적도 유효한 법령위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되겠고 의사표시도 유효한 법령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표시야겠다. 그죠? 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이 각각의 또 필요한 요소, 구체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 그것을 뭐라 하냐면 법령위의 성립 요건의 개별적 요소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을요 성립했으니까 이게 되면 법령위가 성립했죠.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이 요소, 성립 요소들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여기다가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사람은 이런 요소를 갖춰야 한다.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이런 요소를 갖춰야 한다. 존재하는 의사표시는 이런 요소를 갖춰야 한다. 이 요소를 다 갖추면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이 요소를 갖추면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뭘까? 요건 이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이에요. 학자들이요. 사람은 최소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능력. 사람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존재하는 목적은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 안에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깨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를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런 의도를 막아야겠죠. 못하게.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되겠죠. 법이 보호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한다. 타당, 허용, 인용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저기는 당사자 의도, 목적이요. 대한민국의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이게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대한민국 법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 용인 사회적으로 허락되는 것,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질서를 깨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회 질서에 합치돼야 한다. 사회 질서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엔 의사표시예요.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요소를 갖추면 유효한 법령이 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것은요
의사 표시를 가만히 보면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마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라 그래요. 의도. 요 의사란 다른 말로 하면 의도가 되겠죠. 의도.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를 하는 거니까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의도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시란 것은 뭐예요? 누군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은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원래는 내용으로 본다면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의사는 내부에 있는 것이요, 표시는 외부로 표시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의사란 거하고 표시 행위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붙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보면 이게 법률 용어와 차이점이요.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띄워야 돼요. 원래는. 왜? 의사라는 행위, 요 단어와 표시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띄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법은 의사 표시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이 교재를, 제 교재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보내면요. 이제 교정 보는 친구들은 이제 국문학과 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띄워놔, 이걸 자꾸. 그럼 다시 또 내한테 갖고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다 붙이라고 또 이렇게 딱 붙이라 이렇게 또 쓰거든요. 그러면 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컴퓨터는 또 한글과 적용하니까 여기에 빨간 줄 딱 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률 용어니까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마음먹은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놓고 들어 담아서 내놔라는 거죠.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한 개로. 마음먹어서 표시하는 것까지 한 개의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사가 표시되는 과정에 보면 우리는요,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착각해서 표시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건물이 한 10억짜리 건물인데 10억에 팔고 싶어요. 10억에 팔 의도를 가졌어요. 이 의도는 뭐죠? 목적이죠. 목적이니까 갑의 머릿속에 결심한 거잖아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을이란 자기 친구가 옛날부터 자기 건물을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자기가 팔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팔고 싶어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갑이란 친구가 자기 친구 을한테요,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하는 거죠. 표시행위. 자기가 마음먹은 내용을 표시하는 거야. 야, 너 옛날에 참 내 건물 산다 했지. 내가 팔게. 사라. 라고요. 이제 탁 쳐가지고 보냈어요. 이메일로. 근데 표시행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행위 나는데 10억이면 이게 되나요? 맞나? 여기 하나 맞네? 여기 되나요? 여기 된다, 그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내 건물, 내 이렇게 팔게, 이렇게. 라고, 사라, 이렇게. 이 돈으로 사라, 이렇게. 라고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러면 의도와 목적과 의도, 표시행위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근데 맞아. 얘가 이거 워낙 잘 치다 보니까 쳤는데 여기 하나 빠져버렸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달라요. 그러잖아요. 자기 머릿속에는 10억에 지금 판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정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자기는 지금 10억이라고 쳤단 말이에요. 근데 공을 하나 덜 쳐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억에 1억. 그러면 이쪽에 을은요, 1억에 팔라 그러네? 아이고, 얘가 뭐 일이 있나? 갑자기. 그래, 알았어. 내가 살게. 이렇게 했네? 그러면 얘는 얼마에 산다는 거야? 1억에 산다는 거잖아. 얘는 얼마에 판다는 거야? 자기는 10억에 판다고 했잖아.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갑의 의사예요. 얘는 머릿속에 1억에 사야지 마음먹고 표시를, 그래, 알았어. 내가 1억에 살게.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내가 살게 했을 때, 그죠? 그럼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의도와 표시가 일치하죠. 문제가 안 생겼어요. 얘가 문제 생겼죠. 자, 과연 이때요. 과연 이게 이
갑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거냐 유효가 아닌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마음먹은 의사 그대로 표시가 일치돼야죠. 그래야 온전한 의사표시죠. 갑의 의사표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리돼 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죠. 문제 생겼잖아요. 만약 이게 1억의 매매계약이야 10억의 매매계약이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 1억의 매매계약이 있다면 얘가 유효하고 얘는 엄청 손해볼 거고요. 얘가 10억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는 손해보고 얘는 이익 보겠죠. 얘는 본전이지 뭐.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겠지. 자, 이럴 때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온전하게 유효한 법령이가 되려고 그러면 유효한 법령이 효력이 있는 법령이가 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먹은 의사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 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 일치해야 되겠지. 그렇죠. 일치되게 나와야겠죠. 일치되게 이렇게. 그래야 온전하다. 그래야 유효하다 이 말이지. 이게 첫 번째. 마음먹은 의사와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 행위가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 진짜 의사표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요. 잠깐 또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법령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든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죠? 자유란 것은 누구한테 침범을 당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10억에 팔 생각도 없는데요. 만약에 을이라는 친구가 가지고요. 얘를 쏘겠어요. 야, 너 건물 이거 내한테 팔아. 안 그러면 너 살아가지 좀 힘들 기다. 네 애도 좀 힘들 긴데. 막 이렇게 하네요, 얘가. 근데 얘가 보니까 인상도 좀 저보다 더 험하고 말이죠. 머리도 막 이상하게 생긴 놈이어가지고 그 분위기도 말이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 안 팔어 이렇게 했다가는 거기서 집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돼? 알아서 그럼 팔게 이렇게 했다니 말이지. 그럼 이때는 얘가 팔 마음도 없는데 판단은 결심한다면 판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경우에 뭐예요?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았고 법령행위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이 거래행위를 인정해 줄 수 없죠?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표시를 하되 어떤 의사표시해야 되냐면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대전제가. 그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의사표시가 자기가 말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효가 되려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인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야겠지.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 일치된 상태라 하더라도 분명히 저기는 갑은요, 겁이 났지만 에이 그러면 이거 안 팔다가는 얻어맞겠네. 좋다, 그럼 팔자. 팔기로 하자. 판다고 하자 하고 판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마음속에 팔기로 일단 마음을 결심한 다음에 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간섭이 있으면 안 되겠다.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입니다. 부당한 간섭이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겠다. 이 부당한 간섭인 사기 강박을 우리는 법에서는 하자라 그래요. 하자. 그래서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자라 그래요. 하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표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즉 법령을 유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의사, 마음속에 있는 의사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행위가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치된 상태일지라도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인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심해서 표시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요. 이거 없어야 돼.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이런 경우에 그럼 세 가지 다 갖췄잖아요. 이런 요소를 다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 요소들을 다 갖췄죠. 다 갖췄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유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럼 이래 되네요. 요 한 개 한 개가요. 요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효력 요건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이래 되겠죠? 우리 시험에 나중에 10월달 가서 시험 볼 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다음에 관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에 다음 중에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뭐 무슨 성질이 다르냐?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 존재, 목적의 실현 가능성, 적법성, 의사 표시가 일치할 것, 사람은 능력을 갖출 것, 이래놨네요. 그럼 뭐예요? 여기 한 개는 성립 요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가요? 효력 요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다르죠? 체계가 다르잖아, 체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가 다르니까 성질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만약에 여기서 어느 한 개만 없어도 법령이 성립이 안 되죠. 왜? 이게 있어야 법령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중에 어느 한 개만 없어도 법령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즉 껍데기조차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추면 드디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소하고 여기에 있는 요소는 성질을 달리하는 거야. 여기에 이거 다 갖추면 일단 성립이 되었고 여기서 만약에 흠이 생기면 성립된 법률행위의 원하는 대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해야 돼. 일단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 효력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 이게 다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31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요건에 반갈로 1번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성립 요건. 여기에는 첫 번째로 했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서 반갈로 2번 효력 요건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적 효력 요건에 가면 기업, 당사자가 능력이 세 가지네.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당사자는 능력을 갖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니은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를 갖춘 그러한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강박 등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걸 정리하면 다 정리하면 지금 읽었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에요. 성립된 법령행위가 존재한다. 성립된 법령행위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런 요소를 갖췄어. 그럼 이 중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행위의 내용인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 권리 의무가 발생하냐 안 하냐 라는 것은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흠결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요소의 한 개 한 개 내용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만약에 이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요소가 만약에 흠결생했으면 흠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법적으로 유효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효과를 부여할까라는 문제예요. 여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 한 개 한 개를 전부 다 떼내가지고요. 아주 상세하게 공부하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요 그림을요. 옆에다가 하나 그리면 되겠죠. 31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요건 옆에 보면 공간이 좀 비었잖아요. 거기다가 요 그림을 세 가지요. 하나, 둘, 셋. 성립 요건 써놓고요. 하나, 둘, 셋. 효력 요건 써놓고 저렇게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 관계가 이렇게 관계되구나 알 수 있겠죠. 교과서에는 교재니까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해요.